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인트로를 했고, 인트로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이제 저희의 관점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직관과 결론을 도출하고 싶다. 그런데 그 과정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냥 이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컴퓨테이션이 들어간다. 그게 현대 데이터 사이언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랑 B랑 C가 모두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데이터 자체를 이해하고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은 것을 쓰고 싶으면 도메인을 이해하는 것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해서는 컴퓨팅 수업이 필요하고 컴퓨팅 소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컴퓨터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수업은 특히 컴퓨팅 수업이기 때문에 성능을 강조합니다. accuracy 측면의 성능이 아니고 속도, 자원 효율성 측면의 성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성능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면은 이제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 수업이 선행 지식으로 가정하고 있는 컴퓨팅 기초 수업을 이제 전체적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2시간 동안. 그 다음부터는 컴퓨팅 기초에서 배운 건 이제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더 진행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뭐 내용이 뭐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많아요. 여러분들이 컴퓨팅 기초에서 배운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그 다음에 C 프로그래밍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결국 컴퓨터가 실행을 할 텐데 컴퓨터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제 간단한 뷰를 오버뷰를 좀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그룹으로 처리할 거면 어떤 식으로든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다양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그 데이터 구조 하에서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싶다 뭐 이런 간단한 동작을 할 때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돌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성능도 달라지죠.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컴퓨팅 기초에서 배웠던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디테일한 것이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링크에 올려놨어요. 저희 컴퓨팅 기초 강의 전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이 궁금하시면 더 당연히 복습을 이걸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리뷰를 함에 있어서 제가 어떤 관점을 취할 것이냐면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C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이미 다 배운 상태잖아요. 그럼 이걸 리뷰할 때는 막 하나하나씩 하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파이썬과 C를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개념들이 파이썬에도 있고 C도 있는데 약간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왼쪽에는 파이썬이 있고 오른쪽에는 C가 있어요. 자, 일단 파이썬이라는 언어와 C 언어가 동작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결국 컴퓨터 시스템하고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파이썬은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파이썬 코드를 컴퓨터로 실행하게 되고 C 프로그래머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제 C가 가능한 형태의 C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실행 가능한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사실 이제 성능 차이라든지 뭐 사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장단점이 갈리거든요. 인터프리터도 프로그램이고 컴파일러도 프로그램인데 철학이 조금 달라요.
인터프리터는 뭐냐면 인터프리터는 내가 프로그램을 뭐 이만큼 뭐 100줄을 짜든 1000줄을 짜든지 인터프리터는 그걸 뭐 전체를 굳이 다 통합해서 해석해가지고 뭐 시스템에 넘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커맨드들을 시스템에 넘겨요. 예를 들면 100줄이 있으면 한 줄을 따다가 시스템에다 넘겨서 시스템이 실행하게 만들고 그 다음 줄을 다시 따다가 시스템이 실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스템과 상당히 빈번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컴파일러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전체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1000줄이든 10,000줄이든 전체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이 바로 해석 가능한 기계어로 다 바꿔놔요. 그러니까 번역만 해요.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실행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실행하기 쉬운 형태, 시스템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어 형태로 번역까지만 해준다. 인터프리터는 번역 플러스 실행을 같이 한다. 그런 거죠. 인터프리터는 약간의 청크들을 번역 플러스 실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 컴파일러는 전체 코드에 대해서 번역만 해놓은 상태다.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아까 했던 말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를 돌리게 되면 우리가 파일 시스템에서 흔히 보는 exe 파일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exe 파일이 결국 뭐의 약자냐면 실행 가능한 파일의 약자예요. executable image. 기계어로 된 거죠. 이건 클릭만 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장단점이 발생하는데 인터프리터는 그때그때마다 내가 1000줄의 코드가 있으면 앞에 한 100줄의 코드만 빨리빨리 실행해서 보고 싶다. 그 뒤에 900줄의 코드가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바로 체험하지 않고 앞에 거만 먼저 체험하고 싶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디버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제되지 않은 코드를 개발하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게 그때그때마다 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발생한 특징이죠. 근데 그게 거꾸로 컴파일러로 가면 단점이 돼요. 내가 10,000줄짜리 코드를 짰다. 근데 만약에 어딘가에서 에러가 있어요. 만약 9999번째 코드의 라인에서 에러가 있어요. 그럼 나는 앞에 거 코드도 하나도 실행을 못해요. 왜냐하면 번역 단계에서 이미 오류가 났기 때문에 실행 가능한 이미지로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 코드에 오류가 없게 만들기 전까지는 실행을 한 번도 할 수가 없다. 이제 그게 단점이죠. 그래서 디버깅하는 관점에선 상당히 짜증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C를 처음 접하거나 C++를 처음 접하면 이제 그게 애로사항이에요. 이 코드가 제발 한 번이라도 실행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실행 자체가 안 되니까 에이씨 프로그램 날 안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파이썬으로 하면 일단 실행은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 그럼 이제 인터프리터는 다 좋으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인터프리터는 그때그때마다 계속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상호작용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 942동과 43동이 있는데 많은 일을 942동에서 다 마치고 43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하나 일할 때마다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동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인터프리터는 속도가 느리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컴파일러 기반 시스템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왜냐하면 전체 프로그램을 이미 번역을 다 맞춰놓은 상황에서 클릭하면 그냥 시스템에서 전체를 실행만 하면 되거든요. 인터프리터는 그때마다 번역 실행, 번역 실행, 번역 실행, 번역 실행, 번역 실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고 또한 만약에 한 번 실행했던 파일을 두 번째 실행하려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인터프리터는 번역부터 다시 해야 돼요. 번역 실행, 번역 실행, 번역 실행. 근데 컴파일러는 한 번 번역해 놓으면 다시 번역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번역이 끝난 걸 갖고 실행 시간만 걸리기 때문에 번역 시간은 단 한 번이면 끝난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심자로 등장할 때는 파이썬으로 하는 게 당연히 맞는 수순이 되겠죠. 개발하는 과정이 쉬우니까. 근데 나중에 성능을 좀 더 높이고자 하면은 이제 내가 이미 코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컴파일러에도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C나 C++로 바꾸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처음에 막 이것저것 개발할 때는 파이썬으로 개발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드가 파이널라이즈가 되고 더 이상 많이 안 바꾸겠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C로 바꿔요. C로 바꿔가지고 성능을 막 높인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파이썬을 좀 얹는 식으로 최적화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시스템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파이썬이든 C든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다루고, 그다음에 variable이라는 걸 다루고, 오퍼레이터라는 걸 다루죠. variable에 대한 좀 철학적인 이해를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기계어 시대에는 variable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내가 특정 밸류를 액세스하려면 뭘 갖고 액세스하냐면 그 밸류가 살고 있는 메모리 주소를 알아야 그 밸류에 액세스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101호에 살면 제 이름이 101호인 거예요. 딴 사람이 102호에 산다 그러면 102호인 거예요. 나의 어떤 특성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얘의 정체성이 정해졌거든요. 그렇게도 사람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런 식의 프로그래밍 구조로 아폴로도 달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101호, 102호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딱 들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이름이랑 밸류를 매칭시키면 훨씬 기억하기도 쉽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영어로 된 이름이 등장했어요. symbolic name이라는 게 등장했고, 이제 더 이상 메모리 주소가 아니라 symbolic name과 밸류를 매치시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variable의 탄생이죠. 예전 기계어나 어셈블리 랭귀지 시대 때는 없던 것이 C 프로그래밍으로 가면서 고급화돼 갖고 탄생한 게 variable이에요. variable이 등장한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variable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름 잘 지으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실컷 그 랭귀지 디자이너들이 variable을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또 variable 이름을 A, B, C 이런 걸로 만들고 있으면 사실은 101호, 102호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이 밸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파악하고 그 의미를 표현하는 네이밍을 잘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모든 데이터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기계어가 되면 비트들로 바뀌거든요. 01010일로 바뀌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정수 1을 표현할 때는 비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뭐 소수 1.73을 표현할 때는 비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런 게 다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타입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수를 비트로 변환하는 방법, 소수를 비트로 변환하는 방법, 이게 어떻게 표현할 건지가 다 약속이 돼 있어서 그거 플러스 표현 방법 플러스 얘네들이 비트 레벨로 내려갔을 때 연산을 어떻게 할 거냐, 1 플러스 1을 비트 레벨에서 어떻게 연산할 거냐, 1.3 플러스 1.5라는 소수는 또 비트 레벨에서 어떻게 연산할 거냐, 그게 다 정의가 되어 있어야 컴퓨터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로우 레벨에서 초창기에 다 정의가 열심히 되어 있어요. 또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플러스 연산자인데 1 플러스 1이랑 1.5 플러스 1.5는 비트 레벨로 내려가면 전혀 다른 동작을 합니다. 타입에 따라서 컴퓨터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그리고 여기 지금 단적인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 0110, 0110이라는 비트 패턴이 있어요. 아래 레벨에서 비트로 보면 다 똑같은데 내가 이걸 어떤 타입으로 정의했느냐에 따라서 실제 해석되는 건 천차만별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정수로 정의하겠다 라고 하면 얘는 102라는 숫자로 치환돼서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근데 내가 만약 이걸 ASCII 코드 스트링으로 취급하겠다. 그럼 이거는 F라는 소문자 알파벳으로 변환돼요. 이런 게 다 약속에 따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베리어블을 다룸에 있어서 파이썬이랑 C의 차이라고 하면 뭐냐면, 파이썬은 이제 초심자에게 친절한 랭귀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래밍 하는 입장에서 타입을 신경 안 써도 되게끔 자동으로 다 변환을 해줘요. 내가 1.0이라고 하면 얘는 소수를 입력했구나 알아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막 타입이 이렇게 바뀌었다, 인트가 됐다가 플로트가 됐다가 막 맘대로 바뀌어요. 알아서 바꿔줘요, 적절하게. 상당히 고급 기술인 거죠. 근데 C 프로그래밍은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유저가 일일이 정해줘야 돼. 이건 인트야, 이거는 플로트야, 이건 캐릭터야 라고 정해주고 컴퓨터는 그대로만 동작합니다. 사람이 임의로 막 1이 인트라고 했다가 플로트처럼 취급하면 동작을 제대로 안 하겠죠. 한 번 베리어블 이름이 int라는 타입으로 매치가 되잖아요. 내가 애초에 선언할 때 a라는 베리어블을 int로 하겠다. 그럼 그 a는 절대 다른 타입이 나중에 될 수가 없어요. immutable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 프로그래밍 할 때는 어떤 베리어블을 선언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쓰면 안 되고, 이게 어떤 타입이고 어떤 이름이다라는 거를 미리 위에 선언을 해줘야 그 다음부터 아래에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파이썬으로만 인터뷰 공부를 하다가 옛날 취직할 때 애플의 인터뷰를 보고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이제 당연히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애플에서 이제 C도 많이 다루니까 C로 변환해 보라는 거예요. 변환을 했죠. 당연히 다 맞은 줄 알았는데 계속 하나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고 한 5분 정도 저를 세워놓고 뭐라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다 맞게 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근데 위에 프로토타입을 선언한 걸 까먹어갖고 떨어졌어요. 이게 사람이 어떤 랭귀지에만 익숙해지면은 다른 거를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베리어블에는 스코프라는 게 있어요. 스코프. 어떤 베리어블이든 그 베리어블이 유의미하게 이제 액티브한 구간이 있고 액티브하지 않은 구간이 있거든요. 스코프는 그 베리어블이 살아있고 그 베리어블을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터프리터랑 컴파일러가 적절하게 다 이제 스코프를 해석을 해줘요. 이 베리어블이 코드에 어디에 써 있느냐에 따라서 인터프리터랑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 스코프를 정해줄 겁니다. 이게 어떤 펑션 안에서만 살아있는 앤지, 아니면 프로그램 전체에서 살아있는 앤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매치시켜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파이썬에서는 이런 플러스 플러스 기호 같은 거 없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오퍼레이터가 없는데 C에서는 제공해준다. 이게 결국 x는 x 플러스 1, x는 x 마이너스 이거를 이제 간소화시킨 기호다 정도 간단한 차이가 있고, 근데 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쓸 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좀 잘 알아둬야겠죠. x 플러스 플러스랑 플러스 플러스 x는 달라요. x 플러스 플러스는 일단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증가시킨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x를 먼저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어디다 써먹은 다음에 그 써먹은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1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플러스 x는 일단 1을 증가시킨 다음에 얘를 써먹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이썬 할 때도 그렇고 C 할 때도 그렇고 메모리 동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봤죠? 제가 파이썬을 다룰 때 이 왼쪽에 있는 화살표 날리는 걸 무진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로 화살표를 날렸다가 저기로 날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모든 매칭 작업이 파이썬에서는 밸류가 살고 있는 메모리 집이 다 있고, 네임들은 그 밸류가 살고 있는 메모리 집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화살표 날리는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리어사이먼트 같은 게 일어날 때
이 원래 있던 집의 친구를 쫓아내고 갈아치우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집에 새로운 밸류를 담아서 만들어 놓고 화살표를 그 새로운 집에다 날리는 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포인팅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세세한 동작, 예를 들면 실제 메모리 주소가 어떻게 되고 뭐 메모리 크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는 파이썬을 설명할 때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파이썬이 하이 레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념적인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메모리 동작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C 레벨로 가면 C 프로그래밍 자체가 상당히 로우 레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 주소가 뭔지까지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세세한 동작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다이어그램이 이런 것인데, C 프로그램이 전체가 있으면 뭐 아래 위에 메모리 주소에 시스템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게 있고, 이 흰색 부분이 실제 내가 짠 프로그램이 쓸 메모리인데 텍스트가 위쪽에 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베리어블이 위쪽에 있다. 그 다음에 힙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런타임 스택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 중간이 비어있는 구조다. 항상 다 이렇게 돌아가진 않지만 이게 그냥 대표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에서 variable을 reassignment 할 때는 화살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메모리 주소 안에 있는 value가 갈아치워집니다. 그게 파이썬과 달라요. 그 다음에는 파이썬도 그렇고 C도 그렇고 펑션을 제공해주는 좋은 랭귀지입니다. 파이썬으로 펑션을 다룰 때는 이제 펑션 이름이랑 아규먼트가 뭐 들어갈지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 땡땡 콜론하고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에서 펑션 정의를 하면 되는데 C로 가게 되면 문법적으로 좀 추가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C의 펑션을 정의를 해 놓은 건데 팩토리얼이라는 펑션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헤더에 지금 파이썬에 없던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뭐냐면 이름 안에 이 아규먼트의 타입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int 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C에서는 must예요. 파이썬에서는 쓰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는 건데 C에서는 아규먼트에 무조건 타입이 붙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펑션의 아웃풋으로 나올 밸류가 어떤 타입인지도 여기 써줘야 돼요. 이름 앞에. 그리고 이름 앞이랑 아규먼트 리스트 안에 타입이 각각 들어가야 되는 게 파이썬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콜을 할 때는 그냥 아규먼트를 넣어서 콜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요거 펑션을 쓸 때 앞에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써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뒤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하고 C하고 다른 게 파이썬은 펑션 데피니션이 그냥 위에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위에 다 이 본체가 다 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프리터는 어차피 위에서부터 번역 실행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실행을 하려는 이 순간에 이 펑션의 정의가 위에서 이미 번역이 안 돼 있다. 그럼 좀 곤란해요. 근데 C는 전체를 한 번에 번역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펑션의 본체가 코드의 뒤에 있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실행하는 단계가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번역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코라는 시점에서 번역을 위한 정보만 이 위에 정의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컴파일러가 동작하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정의하고 그럴 때 C에서는 세마이콜론을 붙이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 다음에 펑션에 대해서 저희가 메모리 동작까지 다뤘던 것 같아요. 지금 메인 함수가 있고 와트라는 뭐 별 의미 없는 함수가 있고 또 볼트라는 의미 없는 함수가 있는데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메인 함수를 실행하다 보면 와트를 실행하게 되죠. 와트를 콜하고 그럼 또 와트는 볼트를 콜하는 식으로 한번 동작하고
그렇게 실행이 다 끝나면 이제 메인에서 또 볼트를 콜하고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 코드를 실행할 때 메모리 스택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 딱 와트를 콜하기 바로 전 시점에선 뭐냐면, 메인 함수 실행을 위한 메모리 공간이 이제 스택에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시, 스택 구조가 뭔지 기억이 나시겠죠? last in, first out 구조고, 푸시를 통해서 메모리 안에 들어가고 팝을 통해서 가장 최근에 들어간 친구가 메모리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메인이 푸시돼서 들어갔고, 이때 뭐 스택 포인터, 프레임 포인터 이런 것들이 조작이 되면서 적절한 공간을 차지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자, 그럼 메인이 와트를 콜했다. 그러면 여기로 넘어가겠죠. 와트 안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스택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메인을 위해 실행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잡혀 있고, 그 위에 새로운 공간이 다시 푸시가 돼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와트를 실행하다 보니까 볼트를 또 콜을 하게 됐네요. 그죠? 볼트를 콜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 시점에서 또 뭐가 되냐면, 볼트를 위한 함수가 다시 스택에 쌓인다. 그럼 여기에 뭐 K라든지 M이라든지 이런 베리어블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볼트가 끝났네요. 그죠? 볼트의 실행이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면 일단 볼트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last in, first out 구조예요. 가장 최근에 실행되는 펑션이 가장 빨리 끝나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스택에 진입한 메모리들이 가장 빨리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볼트가 가장 빨리 빠져나가고, 그다음 여기서 다시 볼트를 실행하네요. 그럼 이제 볼트가 와트가 이제 끝났으니까 와트가 빠지고, 그 다음에 볼트가 다시 실행돼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빠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메인 함수와 관련된 메모리 공간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남아 있다가 맨 마지막에 빠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동작 과정이 뭐 퀴즈에 나오면 잘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과정들을 스페시픽하게 좀 더 파고 들어가고 싶으면 뭐 관련된 링크는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파이썬이랑 C랑 둘 다 코드를 어디를 실행하고 얼마나 같은 코드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거냐에 대한 컨셉을 제공한다. 이건 사실은 너무 간단해서 if, else 그런 거 있죠. 근데 파이썬에선 없는데 C에선 있는 게 스위치라는 스테이트먼트. 사실 if, else로 해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스위치라는 독특한 스테이트먼트를 제공해서 케이스별로, 내가 원하는 키 베리어블의 케이스별로 다른 실행을 하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스위치를 쓰고 싶으면 각 케이스별로 브레이크를 달아줘야지 다른 케이스를 실행하지 않게 돼요. 근데 브레이크를 안 다루면 어떻게 되냐면 케이스 A인데 A를 다 실행한 다음에 B로 그냥 넘어가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밑에까지 다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로 끊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룹을 돌기 위해서 while 스테이트먼트도 써주고 for 스테이트먼트도 써주고, 그렇죠? break and continue 다 있습니다. 파이썬도 있고 C도 있고. 브레이크는 룹 자체를 끝내는 역할인 거고, continue는 룹은 계속되지만 현재의 아이터레이션을 끝내는 겁니다. 다음 아이터레이션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C에서 이제 제공하는 또 특별한 스테이트먼트는 do while이라는 스테이트먼트. 파이썬에는 없는데 do while은 일단 한번 하고, 그러니까 while은 조건이 만족을 안 하면 아예 한 번도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근데 do는 일단 한 번 실행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실행부터 while의 조건을 따지는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뤘던 것이 파이썬과 C가 모두 파일을 바탕으로 입출력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프로그램 배울 때는 유저 IO만 관심을 하거든요. 내가 타입을 하면 유저 인풋인 거고,
모니터로 보면 유저를 위한 아웃풋인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장난칠 때 주로 많이 쓰는 거고, 빅데이터를 다루려면 그걸 다 유저한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파일에 쓰고 파일에 있는 걸 읽어오고, 이런 파일 IO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파이썬에 있는 IO는 뭐 input 펑션 썼죠. 스트링 타입으로 받아오는 거, 그다음 프린트로 뭐 내보내는 거 유저를 위해서 했고, 근데 파일을 통해서 IO를 하려면 뭐 오픈, 클로즈, with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그 with을 쓰면 좀 더 세이프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 파일 안에 현재 내가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느냐를 가리키는 그 로케이션, 이게 커서라는 거예요. 커서는 파일이 처음 실행되면 파일의 제일 앞부분에서 반짝반짝 거리고 있고, 내가 파일을 읽어드리면 읽어드릴수록 혹은 쓰면 쓸수록 커서는 계속 높 밖으로 전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쭉 이제 다 쓰면 우리가 그거를 끝내면 되는 거고, 만약에 한 번 다 이미 훑었는데 앞부분을 다시 하고 싶다, 그럼 사실 다시 열어야 돼요. 빠꾸에서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뭐 리딩 펑션들 이것저것 배웠고, 뭐 라인을 읽어올 수도 있고 캐릭터를 읽어올 수도 있고, 뭐 for loop을 통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링 메소드들을 잘 써가지고 이제 그지 같은 텍스트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좀 내가 가공을 잘해서 유용한 종류의 데이터로 바꿔주는 거. 원래는 다 스트링이었지만 내가 그걸 뭐 리스트 형태로 잘 조직할 수도 있는 거고, 딕셔너리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나만의 데이터 구조로 바꿀 수 있는 그 중간 과정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상당히 좀 편리한 구조를 제공을 하는데, C에서의 IO는 좀 더 이제 포맷이 스트릭트하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scanf, printf 이런 함수를 배웠던 것 같아요. 앞에 스트링을 입력받거나 스트링을 출력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링을 출력하다가 중간중간에 막 퍼센트 기호가 들어가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걔네는 사실 스트링이 아니에요. 얘네는 인티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애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실제 밸류가 뭔지는 포맷 스트링 뒤에 나오는 이 베리어블이나 포인터들 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퍼센트 기호가 나오면 이제 뒤로 가갖고 알맞은 애를 가져다가 끼워 넣는, 그 다음에 중간에 쭉 스트링을 계속 해석하다가 또 퍼센트가 나오면 뒤에 있는 리스트에서 뽑아갖다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매치를 시킵니다. 유저랑 마찬가지로 파일하고 IO를 할 때도 formatted IO인데 그냥 F만 붙이면 돼요. 파일이라는 뜻으로. scanf면 F scanf, printf면 F printf, 이제 그런 것이고, 근데 파일이랑 소통할 때는 이제 추가로 제공되어야 되는 정보가 마찬가지로 커서와 같은 정보가 필요한 거죠. 파일의 어느 부분에서 읽어올 거냐, 파일이 되게 큰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을 포인팅해서 가져올 거냐, 이게 지금 이 파일 포인터가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파일 포인터를 통해서 파일을 열어가지고 딱 처음 실행할 때는 맨 앞에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점점점 읽어오면서 뒤로 갈 수 있는. 네. 이렇게까지 해놓은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한 단계 전진을 더 했는데, reusability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물론 펑션도 reusability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개념인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더 관련 있는 베리어블들과 펑션들을 묶어가지고 모듈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파이썬에는. 그래서 매스 모듈 이런 거를 제가 주로 좀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클래스는 이제 좀 더 다른 개념이에요. 모듈하고 비슷해 보이면서 다른 개념인데 얘기를 해보자. 네. 일단 모듈부터 좀 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모듈을 쓰고 싶으면 임포트를 해온다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를 해서 내가 어떤 이름으로 불러오게 되면 그 이름이 이미 있던 모듈 오브젝트에 포인팅을 하게 되고, 이 모듈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놀려면 dot 오퍼레이터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b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이름을 먼저 evaluation을 해서 그 스페이스로 들어간 다음에 그 스페이스 안에서 B라는 이름을 찾겠다라는 뜻이에요. 화살표를 2번 날리겠다는 뜻이죠. A.B라는 거.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전체 모듈을 한 번에 임포트를 해올 거냐, 아니면은 그 모듈에도 다양한 베리어블과 펑션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각각 임포트를 해올 거냐. 둘 다 파이썬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가 모듈 전체를 불러오지 않고 각각의 펑션과 베리어블을 불러오고 싶은 동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계속 math.py, 뭐 math.cosine, math. 이렇게 math점을 반복해서 타이핑하기가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단하게 큰 이유가 있진 않아요. 근데 혹자는 이런 질문을 했죠. 전체 모듈을 임포트를 하기보다 뭐 파이면 파이, 코사인이면 코사인, 걔네만 임포트를 해오면 메모리 공간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그냥 유저 입장에서 타이핑 버든만 감소하지, 내가 파이라는 베리어블 하나를 불러와도 실제 임포트는 전체 매스 모듈이 다 임포트가 돼요. 메모리 공간 내에서. 근데 그냥 타이핑하는 관점에서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메모리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네임스페이스랑 타이핑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네.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클래스죠. 클래스는 또 다른 타입의 오브젝트인데 그 안에는 베리어블과 펑션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모듈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클래스 안에 있는 펑션들은 이름이 달라요. 메소드라고 불리는데 사실 뭐 어차피 펑션이긴 펑션인데 메소드라 이름을 달리해서 부르고, 이 메소드는 일반적인 펑션하고 다른 특징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 메소드라고 불리면 무조건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펑션인 건데, 그럼 이게 메소드는 뭐가 다르냐면 펑션 안에는 항상 아규먼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규먼트에 이것저것 막 입력을 하는 가운데 입력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아규먼트로 취급되는 게 발생해요. 메소드에서 디폴트 아규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는 무조건 그냥 디폴트로 아규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리스트를 비워놔도 사실은 그 클래스 자체는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셀프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모든 타입들은 사실 다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C는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은 그래요. 파이썬에서 int 타입이다, 그럼 int 클래스인 거고, 파이썬에서 float 타입이다, 그럼 float 클래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클래스랑 클래스 오브젝트의 개념적인 차이가 있다. 클래스는 청사진과 같다. 클래스는 설계도와 같다. 그러면 클래스 오브젝트는 뭐냐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진 건물과 같은 거예요. 실제 내가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오브젝트를 쓰는 거고요. 오브젝트와 소통을 하는 거고요. 클래스 자체는 청사진 설계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앞으로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도인 거죠. 제가 뭐 코카콜라 얘기도 했고 뭐 테슬라 얘기도 했는데, 우리는 코카콜라 오브젝트를 무진장 마시죠. 하지만 코카콜라의 설계도는 몰라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 오브젝트는 팔지만 코카콜라 설계도를 팔지는 않을 거예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클래스까지 간 다음에 저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다뤘습니다. 요 네 가지 프린시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은 오브젝트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오브젝트들 간의 소통. 마치 우리 사회가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으로 모든 걸 하듯이, 우리가 막 사람의
나는 심장은 어떤 기능을 하고 뭐 다리는 어떤 기능을 하고 뭐 위는 어떤 기능을 하는데 그걸 다 사람 바깥으로 토해내 가지고 장기들이 막 어떻게 소통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사람 안에 다 캡슐 안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사람이라는 오브젝트랑 또 다른 사람이라는 오브젝트가 소셜리 소통하면서 모든 일을 해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모방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은 마치 사람처럼 다양한 기능을 내재한 오브젝트를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오브젝트들 간의 메시지를 막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복잡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또 첫 번째로 들어있는 개념 인캡슐레이션이에요. 캡슐 안에 다양한 기능들과 베리어블을 다 훔쳐 넣어야 된다. 한면으로는 숨겨놓는 거죠. 숨겨놓는 거. 그렇게 한 다음에 앱스트랙션은 뭐냐면 내 안에 많은 심장과 장기들이 있지만 결국 나는 나의 말, 정제된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기능을 남들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뭐 모든 심장 박동이나 여러 가지를 다 남들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더 정제된 메시지, 남들이 알고자 하는 딱 그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정보만 추려가지고 간소화시켜서 전달하는 형태로 앱스트랙션이 이루어집니다. 구현 디테일들은 숨겨도 된다. 그 다음에 인헤리턴스는 코드 양을 줄이는데 상당히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건데 상속 뭐냐면은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놓고 보니까 사실 그 오브젝트들 간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들을 추려가지고 상위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으면 그 상위 오브젝트를 하나 구현해 놓으면 하위 오브젝트를 만들 때 이 상위 오브젝트에 한번 구형된 코드를 복붙하거나 다시 타이핑할 필요가 없고 그냥 상속만 하면 자동으로 내가 다 타이핑한 것 같은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양한 특성을 공유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구조화해서 설계를 해놓고 상위 클래스부터 하나씩 하나씩 구현을 해놓으면 쓸데없이 많은 타이핑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구현이 상당히 간결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폴리모피즘이라는 건 many forms라는 뜻인데 같은 이름의 펑션이어도 그 이름이 그 펑션이 어느 클래스에서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기능을 사실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직을 옮긴다라는 펑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수로서 조직을 옮긴다. 그럼 교수 클래스에서 조직을 옮기는 펑션을 실행하면 제가 거쳐야 될 뭔가 행정 작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수로서. 근데 만약 학생의 신분으로서 조직을 옮긴다라 그러면 이제 전과가 되는 거죠. 그럼 같은 사실 하이 레벨의 개념인데 디테일한 행정 프로세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지만 실제 임플리멘테이션이 달라지는 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실제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에서는 같은 이름을 중복해서 쓰되 구현을 다르게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상속과 연관됐을 때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개념들은 이제 나중에 C++에서도 다시 한번 다루긴 할 건데 혹시 또 궁금하시면 링크를 보고 좀 더 공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30초만 쉰 다음에 다음 번으로 또 넘어갈게요. 질문이 혹시 줌으로도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쳐주셔도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학생분들은 제가 하는 모든 얘기들이 아주 익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부트캠프 때 한 내용을 제가 다시 반복하고 있을 뿐이죠. 네, 나중에 질문이 생기면 ETL에 올리면 물론 되죠. 네. 자, 그럼 파이썬은 이제 거의 다 다룬 것 같고 C 프로그래밍 쪽을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C 프로그래밍에서 포인터로 가면서 조금씩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포인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잘 써왔어요. 아니, 왜냐하면 앱스트랙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딱히 아무런 개념 없이 쓸 수가 있었는데 C는 로우 레벨 랭귀지이기 때문에 포인터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좀 구분을 해서 문법적으로도 다르게 실제 메모리도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일반 베리어블은 메모리 안에 밸류가 들어가고 그 밸류를 계속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포인터는 화살표 날리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그게 우리가 파이썬에서 배웠던 메모리 모델하고 비슷한 거예요. 포인터를 이제 그 정의할 때는 어떤 타입의 밸류를 가리킬지를 이렇게 여기다 정의를 해놔야 돼요. int star 포인터라고 하면 이 ptr이라는 베리어블은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소를 까보면 int 타입의 밸류가 살고 있을 거예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캐릭터 star ptr은 ptr이라는 베리어블을 정의할 건데 이 베리어블에는 주소 값이 들어있고 그 주소 값으로 가서 값을 까보면 캐릭터가 살고 있을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스타가 뭐냐면 indirection operator라고 해서 주소 안으로 가서 까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밸류가 살고 있는 곳에 주소를 나타내는 오퍼레이터가 앰퍼센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소로 가서 값을 까보는 오퍼레이터 스타가 있습니다. 두 개를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int 베리어블 10 하면 이제 그냥 베리어블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포인터 베리어블을 하나 넣은 다음에 서로 매치를 시키려면 이런 식으로 포인터 베리어블에다 뭘 어사인 하냐면 int 베리어블이 살고 있는 집에 주소를 어사인하는 식으로 하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파이썬에서 메모리 모델에서 쓰듯이 이렇게 화살표를 날리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나타내면 사실은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int ptr 안에는 이 주소 값이 들어있다. 이게 끝이고 그 다음에 이 주소로 가면 얘가 10이라는 밸류가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밸류를 가지고 놀고 싶으면 스타를 붙이면 돼요. 포인터에다 스타를 붙이면 실제 밸류를 가지고 이것저것 가지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터에는 널 포인터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스페셜 포인터예요. 안전하게 처음에 정의를 해놓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식으로 정의를 하면 뭔가 찜찜하잖아요. 얘가 어딜 가리키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널이라고 먼저 정의를 해줘야 깔끔합니다. 얘가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아까 이제 했던 얘기가 되는 거고요. 스타를 이런 식으로 이제 declaration 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베리어블을 주소를 따라가서 까보면 int라는 타입이 살고 있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관련된 렉처는 여기에 링크가 있고요. 이제 거의 끝인 것 같아요. 네. C의 막판에 이제 우리가 다뤘던 것이 클래스는 아닌 것이 클래스를 따라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 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에는 베리어블과 펑션들이 그룹지어서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스트럭처에는 펑션이 없어요. 그냥 베리어블들만 뭉쳐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C에서도 베리어블들을 뭉쳐서 하나의 그룹을 지을 수 있다. 이건 뭐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메소드를 포함하고 있진 않다.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는지 이제 문법을 보면 스튜던트 타입이라는 스트럭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스튜던트 타입이라는 스트럭처인데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저는 이제 세 가지라고 친 거죠. 뭐 열자 이내 이름, 캐릭터, 스트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int 형태의 중간고사 점수, 뭐 int 형태의 기말고사 점수 해갖고 세마이콜론까지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클레어를 한 거예요. 세마이콜론이 왜 붙었냐면 그러니까 펑션 데피니션 할 땐 세마이콜론 안 붙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선 세마이콜론이 붙은 게 그냥 베리어블을 디클레어 한 거랑 사실 같은 문법이거든요.
그냥 이런 종류의 베리어블이 있다, 타입이 있다라고 디클레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세마이콜론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트럭처 안에 있는 이 베리어블들은 다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그룹지어서 위치하게 돼요. 이게 통으로 하나로 그룹지어서 움직이는 거죠, 스트럭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스트럭트, 스튜던트 타입이라는 그 두 단어 자체가 하나의 타입처럼 이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계속 타이핑하기가 너무 싫어요. 스트럭트, 스튜던트, 스트럭트, 스튜던트 타입.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인트라는 타입처럼 비슷한 거예요. 인트인데 이제 두 단어로 쪼개져 있으니까 되게 좀 보기도 불편하고 타이핑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싫으니까 타입 데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스트럭처는 원래 스트럭트, 스튜던트 타입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으면 얘를 간소화된 별명을 하나 붙여줘요. 저는 여기를 지금 대문자 S가 들어간 스튜던트로 별명을 붙이기로 한 거예요. 그럼 타입 데프 A, B 하면 A라는 타입이 있는데 그걸 나는 B라고도 부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스트럭트 스튜던트라는 긴 이름을 붙이지 않고 대문자 스튜던트로 그냥 타입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도 그들만의 어레이나 뭐 포인터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 프로그래밍의 가장 말미에 다이내믹 메모리 알로케이션이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C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 이제 스택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건 로컬 베리어블들이나 펑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 그 윗 공간에 힙이라는 또 다른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이제 그쪽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택과 힙 얘기를 했어요. 스택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힙은 위에서 아래로 올라간다. 그래서 중간 공간이 비어 있는데 누가 먼저 쓰게 될지는 몰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스택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동작시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뭐 로컬 베리어블을 어떻게 어디다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펑션을 언제 어디서 실행하고, 그 내가 그냥 이렇게 나는 프로그램의 로지컬한 동작을 생각하면서 코드를 짰지만 그거의 실제 메모리에 어떻게 스택이 자라났다가 없어졌다 자라났다 없어졌다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그 코드의 위치에 따라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 관리가 되는 메모리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힙은 달라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이 코드에서 힙을 얼마만큼 쓰겠다라는 거를 선언을 해줘야 쓸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쓸 수가 없고 매뉴얼하게 딱 엘로케이션 해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쓰기로 했으면 유저가 나 이제 그만 쓸래 라는 커맨드를 날려줘야 그 메모리 공간이 자유롭게 풀리지, 안 그러면 그냥 평생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유저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리해줘야 되는 메모리 공간이 힙입니다. 그리고 뭐 스택은 로컬 베리어블이고 힙은 글로벌 베리어블이다. 스택은 되게 자동적으로 관리되지만 너무 좋아요. last in first out로 해가지고 last in first out로 해서 빈 공간 없이 쫙 순차적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 빈 공간이 없어요. 구멍이 안 뚫려요. 스택 메모리 구조는. 그게 상당히 좋고, 근데 힙은 뭐 처음에 잘 늘어나고 있는데 막 중간에 구멍을 숭숭숭 뚫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저가 매뉴얼하게 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막 잘 일로케이션 되다가 내가 위에 있는 걸 그만 쓸래. 그럼 그냥 위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냥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동작에 좀 더 깊이 있게 관심 있으시면 이런 링크들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힙을 실제로 어떻게 쓸 거냐, 우리는 malloc-이라는 메모리 알로케이션의 약자라고 볼 수 있겠죠. malloc-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힙 메모리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malloc.이라는 것이 뭘 파라미터로 받냐면 메모리 사이즈를 파라미터로 받아요. 내가 몇 바이트의 힙 공간을 쓸 것이냐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 공간만큼 할당해 주는 게 malloc 함수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연속된 메모리 블락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했으면 이 메모리 공간을 쓸 수 있는 매개체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malloc 함수가. 그래서 리턴 값으로 뭘 해주냐면 이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토해내 줘요. 그럼 이제 유저는 그 포인터를 통해서 그 힙 메모리 공간에 액세스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이 힙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의 타입이 void 타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는 밸류가 어떤 타입일지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파라미터로 그냥 메모리 사이즈만 줬지 얘가 인트일지 플로트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토해내는 포인터 타입이 void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void 타입은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동작을 통해서 인풋 파라미터에도 타입과 관련된 것을 넣고 아웃풋 파라미터에도 타입 캐스팅을 하는 식으로 부가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malloc.을 쓰려면 std standardlib.h라는 헤더를 인클루드를 해야 된다. 한번 malloc.을 쓰면 반드시 그 포인터를 인풋으로 다시 넣어서 프리까지 해줘야 그 메모리가 날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프리를 쓰는 거를 까먹는다면 언젠가는 메모리가 넘쳐서 프로그램이 멈추게 될 수가 있습니다. 힙이 너무 많이 자라나가지고 메모리 공간을 이제 오버플로우가 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중요성이 나와 있고요. 이 정도까지 일단 저희가 다뤘습니다. 근데 이것만 다루진 않았고 데이터 구조를 지금 제가 다 빼먹었잖아요. 그죠?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에 대한 것도 다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리스트니, 뭐 딕셔너리니, 뭐 링크드 리스트니, 뭐 무슨 트리가 있고 그래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고 퀴즈까지 보면서 컴퓨팅 기초에 관련된 것을 이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아니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티피컬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형태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잖아요. 구글링을 해서 스택이나 힘 얘기를 하면 뒤집혀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오히려 뭐 스택이 주소를 증가시키면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야말로 만드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이게 어떤 표준화되고 어떤 규칙이나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다른 것도 많을 겁니다. 퀴즈 날짜. 네, 그 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반복을 하면 퀴즈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공개가 되고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또 기타 질문들이 없으면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리뷰 2주 두 번째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